지난 11월 26일에 발생한 홍콩 참사로 인해 사망자는 최소 146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50명 이상이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생한 홍콩 화재 참사는 그야말로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홍콩 내에서는 이번 화재 참사로 인해 다시금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에 발생한 홍콩 왕푸코트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는 그야말로 홍콩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초기 화재는 F동에서만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H동을 제외한 7동에서 화재가 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았는데요. 해당 지역은 2021년 인구조사에서 4,643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소유 제도로 건물이 지어져서 거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홍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기 수선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들어갔고요. 11월에는 내부벽 페인팅과 외벽 보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아파트 보수 공사를 위해서 대나무 비계를 대고 설치했고요. 건물 전체 외벽은 녹색 그물망을 설치하곤 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나무 비계로 인해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고 거론이 되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가연성 소재 녹색 그물망이 문제라는 점이 화재 참사의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물 외벽 전체에다가 둘러버리니 조그만 화재가 발생해도 순식간에 그물망을 타고 화재가 번지게 된 것이었죠. 거기다가 건물 내의 안전시설도 부실해서 피해를 더 키운 것도 있는데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기도 했고요. 주민들이 소화전을 통해 초기 진압을 시도했는데 소화전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화재 경보기 비상벨을 몇 번이나 눌렀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화재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한 것이죠. 만약에 스프링클러라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요. 내부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도 없다 보니 화재 참사가 더 크게 발생했죠. 물론 아직 화재 참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홍콩 화재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인부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글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진 영상들이 널리 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되진 않았으나 공사 인부들의 담배로 인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인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화재 참사로 인해서 억눌러지고 있던 홍콩의 민심이 점차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월 30일에 마일스 콴이라는 학생이 화재 이후 홍콩 기차역 밖에서 통근자들에게 접근해 아파트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일스 콴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홍콩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다른 단체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홍콩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해버린 겁니다. 혐의는 선동혐의였죠. 또한 온라인 차원의 계정이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홍콩은 2019년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지만요. 홍콩 경찰과 중국이 강경한 진압을 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잃게 되었죠.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억눌러진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은 2019년에 민주화 시위가 이번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인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중국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홍콩 주재 국가안보 공서는 11월 29일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반중 세력을 겨냥하여 민의를 거스르고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당장 2019년 이전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국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당국에 대한 견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만들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인재들도 사실상 정치 균형이 있었다면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인재조차 막을 수 없는 무능한 홍콩 정부를 만들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홍콩 시민들은 이러한 걸 알고 있고요. 당장 홍콩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지만 정작 통치의 가장 기본인 민생안전에는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본토의 인력과 자본이 홍콩으로 유입되어 일자리 경쟁은 치열해지고 집값은 치솟으면서 홍콩인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죠. 당장 2019년에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이러한 누적된 불만도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홍콩과 중국이 꽤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자원봉사자들도 홍콩 당국이 해산시킬 정도였는데요. 왜 해산을 시켰냐면요. 홍콩 정부의 지원팀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팀이 피해자 지원보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껴 갈등이 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당국이 이러한 갈등이 생기자마자 자원봉사자들을 강제 해산시켜버린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중 정서가 촉발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번 홍콩 참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화재 진압이나 안전장비의 부실보다도 당국이 보여준 정부 통제였습니다. 초기 발표 단계부터 이미 현장 상황과 정부 발표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유독 조심스럽고 모호한 표현을
사건을 반복했고 사망자와 실종자 수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한참 늦춰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연기와 불길이 아파트 외벽을 불태우고 있는데 당국은 화재가 단계적으로 진압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아파트가 전소해서 더 탈 게 없어서 화재가 꺼진 것인데 말이죠. 이런 식의 표현을 유지하며 참사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괴리는 자연스럽게 정보 축소 의혹을 낳았습니다. 특히 홍콩과 중국 본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화재 직후 SNS에서는 아파트 외벽을 뒤덮은 녹색 그물망이 불길에 휘말리는 영상,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구조 요청 영상 등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부터 일부 영상과 게시물이 갑자기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되기 시작했고 동일한 영상을 올린 계정들이 잠시 후 정지 상태가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홍콩 현지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된 자료들은 외부로는 확산했지만 웨이보와 샤오홍슈 같은 중국 본토 SNS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거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색 트렌드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검색어가 이번에는 유난히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삭제 패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방식과 겹치면서 더 큰 의혹을 부채질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소문이나 과장이 아니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더욱 강한 불신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2019년 이후 언론과 의견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참사와 관련된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누적된 분노가 다시 폭발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화재는 단순 사고를 넘어 홍콩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정보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일단 피해자 지원과 진상조사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참사로 피해를 본 가구에 1만 홍콩 달러, 하나로 188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요.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홍콩 달러, 56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20만 홍콩 달러인 약 3,800만원 정도의 위로금과 피해 가정에 생계지원금 5만 홍콩 달러, 하나로 94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 수사에 착수한 홍콩 경찰은 건설회사 관계자와 감리, 비계하청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홍콩 부패 방지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당 아파트 보수공사에 연루된 잠재적 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데도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입니다. 당장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건을 보고 중국의 통치력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어떠한 홍콩 시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커진 뒤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번 화재도 중국 공사 기준 등을 따른 탓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망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정부는 신속하게 보상과 조사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제도적 개혁 없이는 가라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참사가 공사 비리, 안전규정 미비, 정보 통제 같은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홍콩 내부에서는 책임자 문책뿐 아니라 감시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식 통치 모델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과 같은 대규모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홍콩의 통치 구조를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개선을 선택하느냐 통제를 강화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홍콩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홍콩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